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부터 부동산 등기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등기 과목을 맡고 있는 이민주 법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첫 1순환인데요. 1순환은 저희가 이제 법조문, 여기 있죠, 법조문. 자, 이 교재 있죠, 여러분. 이거 부동산 등기법 뿌리와 열매. 자, 이 교재를 중심으로 하는데요. 저희 부동산 등기법 과목은 이제 다른 과목과 좀 다르게 애기 원문 자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애기 원문 자체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뿌리는 법조문이고요. 그리고 열매는 이제 등기 선례, 그리고 등기 기록례를 말합니다. 등기 기록례. 그리고 이제 그 몸통, 나무의 몸통은 애규입니다. 애규. 그래서 법조문 바로 뒤에 보시면 등기 애기 원문이 나오죠. 이 애기 원문이 60개가 약간 넘었는데요. 이 애기 원문을 1차적으로 이제 가장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애기 원문을. 그래서 애기 원문을 잡으시면 거의 기본서에 거의 한 60에서 70% 정도가 해석이 되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험은 애기 원문 플러스 등기 선례, 이게 100%입니다. 100%. 네. 그래서 한 40에서 60% 정도. 그래서 애기 원문이 40%, 또 등기 선례가 60%. 정답 처리되는 비율이요. 그래서 하지만 애기 원문과 이제 등기 선례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법조문 자체 뿌리를 저희가 확실히 아셔야 되죠. 그래서 저희 강의는 애기 원문을 중심으로 하시는데, 뒤에 보시면 뒤에 애기 원문이 나오죠. 애기 원문. 그래서 애기 원문 178페이지부터 애기 원문이 있죠. 애기 원문을 중심으로 저희가 진도를 나가는데요. 그리고 애기 원문, 당의 애기 원문에 맞는 법조문을 검토할 겁니다. 근데 오늘이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법조문을 약간 중심으로 하고요. 네, 다음 시간부터는 애기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관련된 등기 법령, 그리고 기록례를 해석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바로 그러면 시작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러분, 부동산 등기법은 무조건 애기 원문이다. 애기 원문. 그리고 애기 원문이 해석이 돼야만이 등기 선례, 입사기를 해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 애기 원문과 선례를 통해서 기록례라는 열매, 기록례라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부동산 실무는, 등기법과 실무는 기록례를 해석하는 겁니다. 기록례. 의뢰인한테 어떤 상담을 하실 때, 권리 분석을 해줄 때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무사들이 대리로 신청하는 것은 기록례를 바꿔달라는 거죠. 그래서 자, 그러면 바로 가시면 제 1조 보실까요? 여기 부동산 등기법.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제 2022년 출판된 교재지만 관련된 그 애규 신규로 제정된 부분하고 개정된 부분은 제가 프린트물로 나중에 별도로 이제 프린트물로 추가를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보시면 바로 부동산 등기법 제1조 부동산 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여기에 뭐가 정략이 되어 있을까요?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 부동산에 대한 권리 변동을 등기 기록을 통해서 이제 공시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제2조 자, 개념인데요. 자, 이 개념에서는 부동산 이 등기부와 등기 기록의 차이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는 이제 이렇게 관할 등기소 예컨대 서울중앙 이렇게요. 자, 지금 이 지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 아파트도 있고 토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이런 수많은 부동산이 있겠죠. 부동산. 그래서 이 전체, 이 관할 등기소에서 이렇게 편성하는 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그 등기 기록을 등기부라고 합니다. 등기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건 전체의 개념이죠. 하지만 등기 기록은 키워드가 이겁니다, 여러분. 1. 토지는 1필, 건물은 1개. 그래서 이 관할 등기소 내에, 이 등기부 내에 보면은 각각의 또 이 등기부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것을 이 등기부라고 하지 않고 개개의 부동산에 대한 기존의 등기부를 지금은 등기 기록이라고 칭합니다. 등기 기록. 자, 이것도 한번 기출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평. 그래서 이걸 이제 왜 작성해 주냐면요. 만약에, 자, 지금 이런 등기가 돼 있어요. 이런 등기가. 수익번호 1번에 보존 등기가 돼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A 앞으로. 자, 이때 A가 B한테 이것을 소유권을 처분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자, B한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이때는 이제 A가 의무자가 되고 B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그래서 A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요. 2번의 등기를 통해서요. 그러면 이제 A의 처분 의사, 즉 이 A의 처분 의사를 확인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류가. 그게 대표적으로 인감증명서입니다. A의 인감증명서. 또 인감도장을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찍어야 되겠죠? 그런데 인감증명서만 가지고는 이게 진정성을 확보하는 게 좀 약해요. 인감증명서도 유지하죠? 그렇죠? 5만 원짜리도 유지하는 세상에 있어서. 그래서 인감증명서만 가지고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 부동산 등기에서 나오는 부동산 등기법에서만 나오는 특수한 어떤 장치가 있습니다. 그 문서가. 그게 바로 등기별 정보입니다. 그래서 A의 처분 의사를 확인하는 어떤 중요한 수단으로서 인감증명서가 있지만, 자, 이것만 가지고는 약하다. 그래서 이제 등기별 정보라는 이 제도가 나온 겁니다. 등기별 정보. 그래서 A가 이제 이 등기할 때, 자, 보설이 가초 등기에서 등기별 정보를 작성한다 그랬죠. 그러면 자, 소유권 보존 등기죠. A 앞으로 A가 새롭게 기록이 됐죠. A가. 그래서 A에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 줍니다. 등기필 정보를. 그러면 그 등기필 정보를 나중에 A가 손해보는 등기를 할 때, 즉 이런 수익번호 2번의 등기를 할 때 A의 소유권의 처분 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어떤 수단으로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제공을. 즉 신분증을 여러분 왜 그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죠? 신분증을 센터에서 발급받아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나중에 본인의 신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쓰이기 위한 것이죠.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무조건 여러분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A+급이죠. A+급은 매년 한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년 한 문제, 매년. 자, 도로에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그 책에서 여러분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책에 거의 다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하천의 하, 도화조. 왜요? 비싸니까 등기해달라는 거죠. 비싸니까. 비싸, 도와줘, 비싸, 사이로는 이제 그 곡물 저장 이렇게 어떤 탱크 같은 건데요. 곡물 저장 탱크. 네이버에서 한번 쳐보시면 돼요. 사이로가 뭔지. B가 비싸, 유류 저장 탱크. 유류 저장 탱크. 건축물로서, 건물 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 그 소리죠. 그리고 국유재산도 그 경매 물건으로 나오죠. 비싸 유. 전유 부분의 유. 귀약상 공용 부분. 아파트 관리실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구분 점포의 점. 고정식 유리온실. 고정식, 거기 보시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정착이. 농업용 고정식 온실. 정착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속 건물. 약정식 부축. 지하실. 부축 지하. 노인. 개방형 축사. 소 키우는, 있죠? 소 키우는 거. 개방형 축사. 그래서 이걸 여러분 두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잡으시면은 쉽게 풀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반대로, 대표적으로 이제 자주 나오는 그 문항이 등기할 수 없는 사항. 자, 거기 보실까요? 책에서 체크해 주시면은요, 등기 능력 없는 건축물에 A시 돼 있죠? 이런 어떤 그 부대 시설 같은 경우에요. 재산적 가치가 좀 약하죠? 연구성이 없고, 뭐 부대 시설물, 뭐 곤양기, 양수기 이런 것들은 뭐 두 문자를 통해서 잡을 필요 없고 그냥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자주 나오는 게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이제 그 연구성이 없죠. 비닐하우스도 그렇고 주유소 캐노피. 이것은 이제 그 기름 낼 때 비 맞지 말라고 위에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캐노피는 뭐가 없죠? 벽이 없죠. 벽이. 노다. 등기할 수 없다. 네.
에서 한 상호간에는 순위번호, 자, 키워드, 같은 해 갓의 동그라미요. 순위번호의 순, 갓순, 다접. 다른 구에서 등기한 상호간에는 접수번호, 접의 동그라미요. 갓순, 다접. 자, 지금 이겁니다. 자, 이게 이제 같은 구에 있어요. 같은 구에. 근데,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 자, 순위번호 2번에 근저당권 설정. 자, 이건 을구죠, 을구.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시하는 곳이거든요. 갑구, 을구에서 을구는 소유권 외의 권리를 공시합니다. 이건 같은 구에 있죠? 을구라는 같은 구에 있죠? 이때 권리의 순위는 이게 순위번호입니다. 등기한 순서. 그래서 배당을 A가 먼저 배당을 받겠죠. A가 결국 먼저 등기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갑구에 순위번호 2번, 순위번호 3번에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는 뭐 가압류라든가. 이때 여러분, 이 순위번호 1번 저당권이 빨라요? 3번 경매 등기가 빨라요? 또는 가압류가 빨라요? 이것은 순위번호를 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순위번호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행 번호표를 보면은 하나은행에서 1번을 뽑았어요. 어떤 사람은 국민은행에서 3번을 뽑았어요. 은행에 누가 먼저 도착했죠? 이건 모르죠. 순위번호만 가지고는. 시간을 가지고 따져야 되겠죠.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접수번호입니다. 전세금을 대신 탑니다. 이 저당권자가. 전세권자를 대신했어요. 그럼 여러분, K가 먼저 타겠어요? K2가 먼저 타겠어요? 등기가 먼저 된 자. 부기등기죠. 부기등기 상호간에는 그 순서에 따른다. 1-1이 빠르다는 겁니다. 1-1. 네, 이 소리예요. 네. 그래서 일단 5조 과정 저희가 검토하시고요. 네, 잠깐 쉬시겠습니다. 네.